정홍조 위원님의 고래 알아볼게요. 정홍조 위원님, 네. 다음 주에 어떤 고래 공부하면 될까요? 제가 옵트론텍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오늘 새로운 어떤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오, 네. 좀 접목시켜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어떤 거냐면 애플카, 애플과 현대차가 다시 손잡나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애플카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막 찾아보면서 예전에 애플카 관련주만 올라갔던 것들을 봤는데 딱히 뭐 매수 포인트에 있지는 않는데 좀 찾아보면 역시 애플카 적용에 라이다 시스템 특허 취득했다는 기사가 과거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애플카도 라이다 쪽에 지금 뭔가 좀 중요한 부분도 있구나. 근데 삼성전자도 라이다 개발 착수 5년 뒤에 상용 목표하고 있거든요. 라이다? 근데 이 동사가 옵트론텍이 하반기의 핵심 신산업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용 라이다 사업을 결실을 맺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라이다 삼성도 5년 안에 상용화 목표하고 있는데 삼성과의 연결소도 있겠지만 현재 라이다 쪽에 자율주행이 핵심이기 때문에 애플카 쪽에서도 이런 어떤 라이다가 이슈가 터지면 라이다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테마성을 붙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 라이다는 레이저 펄프, 그러니까 빛으로 대상을 탐지해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인식하는 첨단 과학 장비로 자율주행에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옵트론텍 글라스 렌즈가 기준을 충족해서 테슬라에 직접 인증을 받았는데 테슬라의 인증을 받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만큼 기술력의 인정을 받았던 것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 전기차 테슬라의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의 렌즈 유니트를 공급 중에 있는 상태로서 자율주행 책임지고 있는 한국 기업이 바로 옵트론텍이죠.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책임지고 있다. 최대 실적 이번 연도 예상되고 있는데 테슬라가 요구한 것이 공장을 증설을 요구했는데 공장을 증설했다는 자체는 실적이 최대치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테슬라의 차량의 70% 이상의 옵트론텍 글래스 렌즈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고요. 근데 폴리줌 카메라 이게 또 중요할 텐데 갤럭시에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옵트론텍이 폴리줌 관련 부품 카메라 빛을 굴려시키는 프리즘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옵트론텍의 프리즘 세계 시장 점유율이 80%로 세계 1위입니다. 폴디줌 요것도 이제 우리가 갤럭시가 채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채택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이러한 프리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의 옵트론텍이 수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관심도가 높은데요. 차트 통해 좀 보도록 했습니다. 자, 옵트론텍 같은 경우 주가 움직임이 일봉 차트에서 오늘 22선을 첫 번째 돌파했어요. 그래서 애플카 이슈도 나오면서 초특파가 딱 됐기 때문에 첫 번째 MACD 오실레이션 천냥봉 파라볼이 첫 번째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강남 크손 대우 플러스 파워리스 강남선 이름과 명예를 건다 두 번째, 세 번째죠. 바닥 탈출 형태는 옵트론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가 적적인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서 최소한 최근에 종가 기준 전저점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옵트론텍 강조를 아주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정지우 위원님의 고래입니다. 정지우 위원님, 이슈를 앞두고 있는 고래가 있을까요? 이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이 수소금속 분리판을 이 종목이 현대차에 세종공업이랑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 하면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대제철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현대차 쪽에 수소 금속 분리판 이 부분도 연료전지 금속 분리판도 공급하지만 부생 수소도 역시 생산하는 업체 중에 하나죠. 그래서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지금 PBR 0.5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0.5배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주당 순이익이 5,000원인데 이 정도 하반기 실적이 꾸준하게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퍼가 5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3분기부터 해서 오히려 상반기보다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평가돼 있지, 시설 투자 확대하지, 그리고 아직까지 별로 올라온 게 없죠. 그리고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 현대차 계열사라는 부분, 다음 주에 수소사회 비전 발표가 임박돼 있는데요. 역시 그 현대차에서 발표를 한다는 건 현대차 계열사가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겠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테마주 관점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막 폭발적으로 급등을 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저평가 매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막 721선 위에서 21선을 막 돌파하고 있죠. 돌파 안착을 하면서 이번 주부터 5주선이 이제 막 회복되고 있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 이평선들이 밀집 국면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봐도 아직 중장기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봉이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종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격적인 상승 기조에 초점 맞추면서 아직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현대제철 같은 경우 수소차 관련주 중에선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제철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 도와드릴게요.